자, 여러분, 기본 간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둬들일 점수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거둬들여야 돼. 그래서 기본 점수를 좀 세이브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 간호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많이들 다뤘고 좀 익숙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면서는 중요한 거 위주로만 딱딱딱딱 하면서 우리 한번 점검하는 걸로. 이제 오늘 9월 1일이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니까 23일 남은 거죠. 그죠? 23일, 22일 이렇게 남은 거가 되니까 주말 지나면 이제 일자 되고 금방 그렇게 돼요. 그래서 따로 볼 시간이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면서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훑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기본 간호에서 여러분 보호대 사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언급을 해놨어요. 자, 보호대 하는 거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림 문제로 100%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림으로. 그러면 1번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혼돈된 환자. 혼돈된 환자라는 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면 막 내려오려고 하고 떨어질 뻔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키워드는 낙상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게 무슨 보호대다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킷 보호대라는 거죠. 재킷 보호대. 요거는 어디다 묶습니까? 침상 틀에다가, 그리고 환자복 안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환자복 겉에다가 해서 메어서 침상 틀에다가 하는 거죠. 재킷 보호대. 그래서 재킷 보호대는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된다? 낙상 방지라는 말 떠올리셔야 되겠고, 두 번째 팔꿈치 보호대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자, 팔꿈치 보호대는 주로 누가 한다? 영아나 또는 소아, 이런 애들한테 하는 거죠. 그럼 영아나 소아들이 주로 어떤 경우 가려워서, 그럼 대표적으로 뭐 수두라든지 소양증 그런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린애기들한테 소양증이 있을 때 긁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소양증 하나한테 긁지 못하도록, 구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어떤 거예요? 팔꿈치 보호대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여러분 3번에는 장갑 보호대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장갑 보호대는 주로 어린애들한테도 하긴 하지만요, 어린애들보다는 누구한테? 성인들한테. 성인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막 그 수액 맞고 있는데 막 수액 카테터 줄도 막 주사 바늘도 막 빼려고 하고 폴리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저귀도 막 빼려고 하고 넘어오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손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때 장갑 보호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40대 남자 A씨가 자꾸 정맥주사 바늘을 뽑으려고 한다. 이때 어떤 보호대가 적합하냐 나왔거든요. 주로 성인들한테는 팔을 못쓰게, 손을 못쓰게 하는 게 장갑 보호대, 어린애들한테는 주로 팔꿈치 보호대, 그렇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영아예요. 근데 이 영아가 자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팔다리를 사지를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꼬무작꼬무작 가서 움직이겠죠. 그럼 영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영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싸개로 싸듯이 전체를 다 같이 싸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혼니불로 싼다. 그래서 혼니불 보호대 또는 뭐라고 해요? 적으셔야 되겠죠? 전신 보호대, 혼니불 보호대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영아가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움직인다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있는 팔꿈치 보호대는 애가 자꾸 긁으려고 할 때, 손을 자꾸 쓰려고 할 때 그럴 때고, 이거는 전신을 전부 다 좀 그 제어를 해야 될 때 쓰는 거를 말하죠. 네 가지 구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호대 사용 지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래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호대 사용 지침.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신경 써서 보실 거는 1번 봐주세요. 움직임은 어떻게 하자? 최대화하자. 그 말은 환자를 많이 뭐 지나치게 과하게 억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움직임을 가능한 한 적게 제한하라. 적게 제한하라.
그 말은 환자가 기능적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제한하라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손목만 묶어도 되는데 팔 전체를 막 못 쓰게 한다든지 몸통을 막 다 묶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대 사용기간을 어떻게 하자? 많이 쓰는 거 안 좋다 그랬어요. 사용기간은 최소화하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죠? 나머지 3번, 4번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 보시고 특히 6번에 보시면 사지를 억제할 때, 즉 손목이나 발목 같은 데를 억제하고 싶어요. 이때 억제할 때 매듭을 어떤 매듭으로 한다? 한번 딱 풀면 바로 풀리는 매듭 있죠. 그 대표적인 매듭이 뭐다? 여러분 적으셔야 되겠죠? 크로브 히치 매듭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때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끈 하나를 탁 풀어버리면 바로 쫙 풀리는 거, 크로브 히치 매듭이라고, 요 매듭으로 묶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요렇게 고리 매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거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크로브 히치 매듭 이거가 쉽게 풀린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대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묶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될까요? 피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피부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대표적인 신호가 어때요? 사지가 창백하고, 그리고 그쪽에 온기가 없어서 차갑고 저리고 꼬집어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게 나타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대를 할 때는 중간중간에 풀어줘야 돼. 얼마마다? 2시간마다. 그리고 몇 분간? 30분간. 그래서 2시간 묶어놨다가 30분 풀어주고, 또 2시간 또 보호대 했다가 30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 꼭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위관 삽입이라고 돼 있어요. 비위관 삽입. 자, 비위관은 어쨌든 간에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투여가 안 될 때 쓰는 게 비위관이죠. 그럼 이 비위관 삽입할 때 튜브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레빈 튜브라는 말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레빈 튜브 또는 L 튜브라고 하겠죠. 자, 이 레빈 튜브를 삽입할 때 어떤 자세로 삽입한다? 좌위 또는 반자위.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한다? 내려서 꿀꺽꿀꺽꿀꺽 삼켜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삽입 길이 중요하죠. 그죠? 삽입 길이는 얼마를 삽입한다? 코에서 귀까지, 그리고 귀에서 검상돌기까지 삽입하겠죠. 그리고 이때 레빈 튜브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코로 잘 안 들어가니까 차갑게 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좀 꾸들꾸들하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윤활제, 미끌미끌하게 윤활제를 써서 한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삽입을 했어.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약에 준다면 바로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주입하기 전에 먼저 물을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cc까지는 뭐 숫자까지는 예민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 15에서 30cc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주입 전에도 주고요. 그 다음에 유동식을 주입하고 나서 있죠. 주입하고 나서도 물을 한번 줄게요. 왜? 위관을 한번 씻어줘야 되니까. 한번 관을 한번 씻어주는 개념으로 30에서 60 줘요. 저는 그냥 힌트를 처음에 주는 물보다 두 번째 주입하고 나서 주는 물이 2배로 더 준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입 전에 하고 주입 후에 물을 준다는 거. 그리고 이때 식사는 어떤 식사를 줍니까? 식이 형태는 유동식이죠. 유동식은 액체 형태를 유동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식사를 준다. 그리고 이때 위관을 제대로 꽂았나 안 꽂았나를요, 매 식사 때마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방법을 한다? 뽑아봤을 때 중요하죠, 여러분. 5번에 적으셔야 됩니다. 자, 5번에 위관으로 영양을 줄 때 뽑아봤을 때요, 얼마 이상 나오면 안 돼요? 100cc 이상 나오면 이 사람 지금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100cc 이상 나오면 주입을 잠깐 보류하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죠?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가 이때 뽑았던 내용물 있죠. 그 뽑았던 내용물은 소화가 안 되니까 버려버린다, 비워준다, 그게 아니라 다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너무 족보처럼 정말 식상할 정도로 많이 계속 물었던 부분이에요. 100cc 이상 나오면 어떡한다? 다시 넣어준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입의 속도는 어느 정도로 준다? 너무 빨리 주면요, 뭐를 할 수 있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빨리 주면. 그래서 주입의 속도는 알아두세요. 1분에 얼마? 50cc 이상 주입되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자. 1분에 50cc예요. 적어두셔야 되겠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 보시고 8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면 영양액을 주입하는 도중에 환자가 구토와 청색증을 보인대요. 여러분, 청색증을 보인다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에서 정상 없었어. 그죠? 그러면 먹는데 청색증을 보인다는 말은 기도로, 호흡기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호흡기로 계속 넣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입을 즉시 중단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주입을 즉시 중단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영양액을 넣다가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위관을 삽입하는데 삽입 중에 환자가 구역질을 한다. 구토가 아니라 구역질을 한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위관을 지금 넣는데 구역질 반사가 나는 건 정상인 거지. 그죠? 그럼 이때는 빼버린다 이게 아니고 제거한다 이게 아니라 잠깐 환자가 힘들어하니까 잠깐 멈췄다가 결론은 어떡할까요?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상이면 계속할 거고 정상이 아니면 뽑을 거고 중단할 거고 그런 거죠.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위관을 여러분 세척하는데 만약에 세척이라는 게 뭔데요? 내가 물을 넣고 또 뽑아내고 해야 되는데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어딘가에 위관 튜브 줄이 꼬인 게 아닌지, 꼬였으면 꺾여서 안 들어가는 거죠. 폴리도 마찬가지잖아.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분명히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아랫배를 만져봤더니 빠방해, 빵빵해. 그 말은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소변 잘 나왔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혹시 소변줄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입하고 나서는 반자위 해주고, 그리고 11번도 보세요. 물과 영양액을 넣을 때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공기가 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액을 줄 때 주사기 같은 걸로도 줄 수 있지만은요, 피딩백이라고 해서 수액줄처럼 연결해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죠. 그때 영양액과 그 세트, 위관으로 주는 영양액 주는 세트, 그 세트는 몇 시간마다 교환한다? 24시간마다 교환하겠습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24시간마다 교환을 하겠습니다.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위관을 제대로 꽂았나 안 꽂았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물그릇에다가 광끝을 담가 본다. 이때 공기가 뽀글뽀글뽀글 하면은 잘못 꽂은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진한다. 그럼 이때 청진은 어떤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물 흐름의 소리를 듣는다 하면은 X. 물 흐름이 아니라 어떤 소리? 공기를 집어넣고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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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아싸리 어떡한다? 빼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걸로 해요? 흡인, 뽑아보는 거죠. 그때 100cc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위에가 아니라 밑에 그대로 보시면 여러분 식사도끼라고 여러분 되어 있죠. 자, 식사도끼에서도 여러분 요 1번, 3번까지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하곤란 환자, 신맛이 강한 거 피해라 외침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음식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래 말하면 어떤 거 해야 돼요? 기침이에요. 기침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편마비 환자가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여간하면 스스로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우리 보건간호에도 모든 보건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그네들 스스로가 실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특수 도구 같은 걸 써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마비된 쪽이 있다면 그쪽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지지해주고, 그리고 저작이라는 말은 씹는 거죠. 씹는 게 당연히 편한 쪽으로 식사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식사 돌기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바이탈 사인 측정 순서예요. 그래서 성인에게 할 때, 그리고 아기들한테 할 때 순서 한번 그냥 눈도장 한번 찍어 주십시오. 혈압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혈압을 측정할 때 주로 이용하는 동맥이에요. 자, 이때 혈압을 재는 방법은요, 팔에서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재죠. 그런데 만약에 팔에 꼭 혈압을 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골절을 입었다든지 뭐 또는 그쪽에 수액을 맞고 있다든지 뭐 관을 삽입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럴 때는 어디로도 재? 허벅지, 대퇴혈압도 잴 수 있어. 그래서 팔에서 잴 때, 허벅지, 다리에서 혈압을 잴 때요, 청진기를 두는 부위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 허벅지에서 혈압을 잴 때는 청진기를 어디에 둔다? 대퇴혈압은 슬와 동맥에 대고, 그 다음에 상지에서 잴 때는 어디에 든다? 상완 동맥에 청진기를 댄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순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대퇴혈압은 슬화동맥, 상지혈압은 상완동맥에다가 청진기를 댄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이라는 거는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라는 게 있죠. 그때 수축기압은 어떤 거다? 가장 높은 압력. 수축할 때 생기는 가장 높은 압력을 수축기압. 그 다음에 수축 직전에 가장 낮은 압력 뭐라고 한다? 이완기압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혈압을 적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정상혈압이 120에 우리가 흔히 8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수축기는 어떤 거? 120. 이완기는 어떤 거? 80인 거죠.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맥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맥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합니다. 맥압. 그러면 문제에서 혹시 정상 맥압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정상 혈압을 알아야 정상 맥압도 알겠죠? 그러면 정상 혈압이 우리가 120에 80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정상 맥압은 얼마야? 40이지. 40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 몸이 어떻게 딱 칼처럼 그렇겠어. 그래서 40이긴 하지만 10 정도 적을 수도 있고 10 정도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이다? 30에서 50 정도까지는 맥압이 정상인 거죠. 되셨습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혈압을 잴 때 여러분 정확하게 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다? 혈압을 측정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면은 환자의 팔을 어떤 높이? 심장 높이에 둔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혈압계를 심장 높이에 둔다면 틀렸어. 환자의 팔을 심장 높이에 두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정확도가 떨어지게 뭔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일 때는 내가 혈압을 쟀을 때 올라갈 수가 있고 정확하지 못해서요. 어떤 경우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는 또는
떨어지는 경우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두 가지를 반대되니까 다 둘 다 각각 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상황만 생각한다면 반대로 하나는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점 정리하면서 어떤 상황을 지금 정리했다?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올라가는 경우,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팔을 어떻게 심장보다 어떻게 한다? 낮게. 그래서 조심하세요. 팔을 심장보다 낮게 하면 혈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는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커프를 어떻게 감자? 느슨하고 좁으면 올라간다 라고 했어요. 자, 커프의 폭이 느슨하고 좁으면 올라간다. 느슨하고 좁으면 올라간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외울래요. 자, 식사 직후 당연히 올라가겠죠. 흡연 직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 또 올라가는 경우가 혈압을 재고 연장으로 바로 연속으로 재면 혈압은 높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만 더 두고 다시 재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재는데요. 반복 측정할 때, 요건 오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 측정했어. 그럼 여기까지 반복 측정을 하면 혈압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올라간다고요. 혈압이 올라간다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같은 부위에서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겠습니다.